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대학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이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 외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식대학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족집게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족집게 종목이 있는지 종목도 딱 선정해 주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종목명과 전략, 이러한 것들은 방송 이후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시청하시고 오늘의 테마주, 어떤 공략주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방송 시간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대학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주셨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이 제약바이오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한동안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를 이미 미리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D&D 파마텍이라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비만치료제 관련주 공략 주신 이후로 현재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에 미리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안에서도 아직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 안에서도 강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대학에서 미리 공략 드렸던 종목이라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종목 역시나 같은 날 방송에서 공략 주신 바가 있습니다. 조선주를 공략하자라고 9월 19일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는데요. 조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셨고 그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으로 이 한화오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 8% 상승률 기록하면서 지금 3거래일 만에 8%의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최근에 공략 주시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유가 관련주를 공략 주신 바가 있는데요. 9월 12일 생방송에서 공략 주신 이후로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유가 관련주를 공략 주시면서 이제는 유가 가격이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고 그와 함께 흥구석유가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유가 관련주들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흥구석유 역시나 저희 주식대학에서 미리 공략을 주시면서 현재 5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9월 시장 동안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흥구석유라는 종목으로 50%가 넘는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 놓쳤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의 공략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상승률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공략 주셨고요. 최근에 또다시 2차전지 주들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모그린텍 역시나 8.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 역시나 2차전지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8.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적게는 8%, 많게는 4, 50%까지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기술투자 암호화폐 관련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주 안에서도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투자 공략 주셨는데요. 9월 5일 족집게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상승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또 짧은 시간 안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한 테마 공략 드리면서 꾸준하게 좋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RG 넥스원 방산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방산주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저희 주식대학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방산기업 꼭 한 종목은 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빅4 기업인 LRG 넥스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 타이밍 보시면 정말 상승 직전에 공략 주시면서 현재 29.3%의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연휴가 많았어서. 자, 여러분들께 주식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주식대학의 이윤호 교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식대학 하는 날이 이제 휴일이었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출연을 하지 못했고 오늘 딱 나왔는데 자, 오늘 참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동안 쌓여있던 할 말이 참 많고 짚어드릴 점도 많은데 여러분들께 요거 이번 1시간 동안에 최대한 엑기스로만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식대학은 휴방이었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부터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대학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족집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장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 그다지 썩 재밌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나쁜 시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이 사실 근 한 5거래일 정도는 꽤나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쵸? 반등하고 1%대 오르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주식이었다면 원래 우리나라 주식 그 전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오늘 쭉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1%대 하락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7%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는 있는데 0.31% 빠지는 선에서 좀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는 또 이제 기관과 외인의 혼조세가 좀 한몫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봐야 될 게, 좀 봐야 될 게, 여기 개인과 기관,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좀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큰 액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많이들 눈치를 본다. 근데 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달러 환율.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달러 환율이 지금 1,348원인데 사실 이게 1,320원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꾸준하게 반등하면서 1,349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비컷을 추가로 하냐 안 하냐 요 문제 때문에 지금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에 지금 뭐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분들도 있을 거지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한두 달 동안 계속 얘기했죠. 기회의 장이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 장이다. 수학을 하는 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지금은 기회의 장이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일부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승률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흥구석유, 지금 유가 관련주를 9월 중순쯤에 소개해 주셨는데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예. 흥구석유가 네네.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공략을 할 걸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못했죠.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유가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이 정도면 좀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지금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팔고 네. 좀 수익 실현하고 나서 나중에 좀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흥구석유를 당시에 좀 공략을 해드릴 때 참 이 유가에 대해 유가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네. 예, 왜냐면 그 지지부진하는데 뭐하러 들어가냐 이때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유가가 그 당시에 70달러를 밑으로 하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유가가 떨어질 수가 없다. 너무 이미 유가가 싼 상태고 유가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 뭐 74달러, 75달러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흥구석유도 어때요? 같이 올라갔죠. 우리는 이때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시장이 이런 테마에 이렇게 앞으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에 무관심할 때 어정쩡한 거 말고 대장주를 공략하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이렇게 공략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이런 한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다.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12일 흥구석유를 유가 관련주로 공략 주셨는데요.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안에서도 대장주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을 저희 주식대학에서 매주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략주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상승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티웨이 항공이 경영권 분쟁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또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뭐 당분간은 네. 그래도 한 2, 3거래일 정도는 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정신없이. 왜냐하면 네. 이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왜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냐면 공개 매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는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공개 매수를 하는데 그걸 또 싸게 매수한다고 그러면 상대방보다 뒤처지겠죠. 오. 네, 그래서 이제 비싸게 매수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소강 상태 급하게 보였다가 요런 게 바로 이런 최근에 많이 형성되는 경영권 분쟁 테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영권 분쟁 테마에 들어가는 거는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티웨이 홀딩스지만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어떤 게 있었어요? 고려 아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고려 아연도 이게 뭐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 얼마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다 빚이에요. 빚으로 사는 거예요. 네. 요걸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를 한다고 해도요. 이게 부채 비율을 이 부채를 그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주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티웨이 홀딩스 관련된 이제 종목도 뭐 예림당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예림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오늘 상한가 지금 핀 꽂았는데 네. 요거 내일 어떻게 한번 좀 한 5% 10% 먹으면 안 될까? 네. 하다가 이게 또 이제 5% 10% 올라가면 이게 또 이제 사람 마음이 팔기가 어려워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2번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당합니다. 예, 그러다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5에서 10%에서 잘라야 돼요. 네. 근데 나는 좀 손이 느리다. 혹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좀 도박 같은 걸 안 하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 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 있는 종목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티웨이 홀딩스는 상한가 지속하고 있고 티웨이 항공은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 테마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오늘은 첫 번째 강의 테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네, 이게 오. 2차 전지가 어제까지, 네.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해서 뭐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좀 소강 상태를 네.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요? 네. 왜 아쉽죠? 저는 2차 네. 전지가 한 번 올라갈 때 좀 네. 쭉쭉 계속 올라가길 바랬거든요. 이게 공략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얘가 중장기적 모멘텀이 생겼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잠깐 조정이 나오거나 잠깐 이제 정체가 되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좋아요. 매수 기회를 주는 매수 건가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 출근할 때 봐요. 출근할 때 막 버스 놓쳤다 하고 네. 막 뛰어갔는데 이제 그제서야 버스가 딱 오는 거야. 내가 정류장 딱 도착하고 나서. 네.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주식은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요런 거 좀 잘 생각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뭐 시간 더 끌 거 없이 바로 2차 전지를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우리나라 2차 전지업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전기차 시장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요. 이 중국 전기차가요. 이 EU 시장,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0년부터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자릿수대 퍼센티지긴 하지만 이 중국 이제 산업의 그런 성격을 보면 여기서 더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여기서 정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뭔가 이제 제재 관련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데 EU가 지금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러우 전쟁적인 면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5년간 중국차 대상에 이제 관세를요 35.3%포인트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중국은 사실 중국 제품 하면 여러분들 왜 쓰는 거예요? 싸니까 저렴하니까 쓰죠. 네. 네. 근데 관세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엄청 비싸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중국 전기차 대상의 이런 관세 이슈가 우리나라 전기차에는 굉장히 좀 반사 이익을 좀 안겨다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부분적인 그냥 이제 대외적인 이슈인 거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떠들썩했죠. LG 엔솔이 이제 벤츠에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장중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 공시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이제 얼마인지는 좀 이렇게 보류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딱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계약을 했다라고 아주 뚜렷하게 공시가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최근이라기보단 조금 지나긴 했죠. 이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라도 이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중국에게 발주를 하는 건 좀 많이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될 거예요. 엄청난 그쵸.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좀 비싸지만 네. 중국 배터리보다는 좀 비싸지만 기술력이 있잖아. 음. 안전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요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발주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런 대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서는 좀 대장주 성격의 회사들의 이런 호재가 있다는 거는요. 절대로 단기적으로만 보고 끝낼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볼 수 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좀 이렇게 주목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계속해서 마련되는 장기적인 모멘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LG 엔솔이 또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꽤나 선방을 했어요. 맞아요.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했잖아요. 네. 야, 그동안에 전기차 캐즘이다, 벤츠 화재다라고 하면서 이 2차 전지 관련 대장 회사들의 그 주가들이요. 우후죽순 떨어졌었어. 맞습니다. 과도하게 그런 우려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전부 세이브. 원래는 뭐 1,500억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실적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시장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오. 네. 시장의 흐름이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린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떤 오류를 보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잘못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테마주를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참 우리 이 2차 전지랑 또 같이 좀 갈리는 항상 그런 섹터가 또 있어요. 2차 전지랑 갈리는 섹터요? 이 분위기가 항상 갈리는 섹터. 어딘가요? 제약바이오인가요? 제약바이오보다는 반도체인가요? 반도체죠. 오. 이게 2차 전지가 쭉 빠질 때는 네. 삼성전자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기대감 때문에 뭐 10만 전자 간다 뭐 그러면서 맞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잡으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기차는 쭉 빠져. 좀 반대돼서 가는 경향이 있네요. 이게 뭐 산업적 특성이 뭐 반대가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안 도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하면 뭡니까? 반도체 2차 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양쪽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장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2차 전지는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죠. 쉬어가고 있죠. 네. 근데 뭐다?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테마는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 장에서 다시금 2차 전지주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유럽연합에서 5년간 중국 전기차에 최대 30%에서 4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게 된다면 중국산 전기차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 우리 국내 전기차나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에 배터리를
하겠다라는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호재 소식이 단기적으로 끝날 호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호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부터 꾸준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129%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윤호 전문가님의 2차 전지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좀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일단 우리가 2차 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 차트적인 부분이나 이런 네. 것들도 우리가 살펴서 봐야 되고 그쵸.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추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또 봐야 추려 되잖아요. 오셨어요. 네, 좀 추려왔어요. 무조건 봐야 되는 네. 종목 8가지를 오. 좀 추려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열사 같은 것까지 하면 한 10가지가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여기 에코프로, LG 엔솔, 삼성 SDI 요 세 종목은요. 사실 2차 전지 섹터라고 하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대장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네들은 왜 넣었냐? 그러면 다 아는 거 왜 넣었냐? 그러게요. 얘네들은 시장 분위기 파악용인가요? 분위기 파악용이에요. 2차 전지 시장이 어떤지, 2차 전지 주식 시장이 어떤지 분위기 파악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포스코 엠텍, LNF, 코스모 화학, 나인테크, CIS 요 5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이 앞에 대장주 세 종목 있죠. 이 대장주 세 종목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요. 자, 이때 이제 이번 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정도부터요. 자, 계속해서 이제 2023년도는요, 사실 2차 전지의 해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승을 했던 그런 2차 전지의 해였는데, 자, 이 이후로부터 뭐 반도체,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AI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계속해서 쭉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자, 어때요? 지금 쭉 빠져요. 얘네도 왜 빠졌냐면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의 이 수급 이동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요 LNF 한번 볼게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회사인데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쭉 빠졌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에 이제 여러 가지 HBM이다 뭐다 해가지고 호재성 모멘텀이 계속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다소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데 전기차 캐즘까지 터졌어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버틸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번 해 처음부터요 2차 전지주를 거의 공략을 안 했어요. 아, 맞아요. 네. 거의 안 가져오셨죠. 왜냐하면 빠질 게 보이잖아요. 빠질 게 보여요. 수급을 보나 지금 산업 분위기를 보나 빠질 게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때는 이제 쭉 갔다가 제가 이제 슬슬 네. 2차 전지주를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대장주들 지금 좀 쭉쭉 좀 상승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시적인 수요 정체예요. 이 캐즘을 넘기만 한다면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그걸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 슬금슬금 조금씩 이런 대장주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그러면 요 대장주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도중이라면 요게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대장주들이 한번 강세가 또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관련된 회사들.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그리고 LG 엔솔과 관련된 회사들, 삼성 SDI와 관련된 회사들이 뭐다? 주가가
그동안에 못 오른 것 이상으로 30% 40% 이상 폭등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시가가 시가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가 쭉 눌려 있을 때 뭐다? 대장주를 공략한다. 대장주 후보를 공략한다. 여러분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좀 올라가는 중인 거 잡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요런 이제 잠겨 있는 테마의 대장주들로 수익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역시나 2차 전지주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주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딱 20분 남았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2차 전지 테마 더욱더 자세한 전략부터 오늘의 족집게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을 또 살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기업이 좀 이런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요? 네, 대형주는 지금 랠리 이제 중반 한 초중반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아직 그것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오.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좀 잡을 거고요. 네. 지금 이 중소형주라고 하면 사실 좀 겁나시는 그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다? 이제 저와 함께하면,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시황 네. 그리고 산업 시황 그리고 차트 자리까지 같이 보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회사는 이제 여기 그냥 밑줄 쳐놓은 데만 보면 됩니다. 2차 전지셀 제조 라인의 전극 공정 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 캐즘을 극복을 하고 나면 요런 이제 공정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회사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제가 딱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어요. 여기 뭐 코스터, 롤프레스, 슬리터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사실 2차 전지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요거 다 합하면 지금 85.5%입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에서는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수출 현황인데요. 수출이 이제 여기 2018년, 2019년 요때 이제 요때까지의 이 회사 자료를 이용한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좀 이렇게 반반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중국도 사실 뭐 EU한테 관세를 맞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계열사가 아니라 이제 고객사들을 이제 딱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딱 봐도 삼성, SDI, 뭐 LG 케미스트리 그리고 뭐 현대 까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테마라고 해서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좀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테마성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7,100억 정도 돼요. 사실 그렇게 작은 시가총액은 아니에요. 자, 시가총액이 7,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가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혼자서 거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업이익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요.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 20% 가까이까지 거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률도 16% 이상까지 찍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PER. 이제 이게 주가 대비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이건데 동일 업종 PER이 179배입니다 지금. 예,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가까지 이 실적이 따라오려면 179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10%, 10배.
10배. 10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네. 10배 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관과 외인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회사 차트를 좀 보자면 쭉 이렇게 얘도 뭐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만, 그 이후로 약간 요런 이제 대형주들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계열사가 아니라 고객사를 보여드렸죠. 고객사를 보면 이 대형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략가는 지금 한 10,000원에 잡으셔가지고 목표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4,000원 정도,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족집게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2차전지 셀 제조라인 전극 공정 장비 제조업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2차전지주 안에서도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공략가는 10,000원,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2차전지 주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투자 전략과 정확한 종목명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고 2차전지주 어떤 종목이지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차전지 테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두 번째 테마 강의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두 번째 테마가 또 남아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기대가 됐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두 번째 더 기대를 하시는. 저는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오늘장에서 이 테마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참 억울합니다. 저는 요걸 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요. 당일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요. 네. 오른 거. 하루만 전날에 공략해 주셨어도 이 방송 시간을 바꿀까요? 좋습니다. 네, 네. 뭐 아무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마는 제약입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제약, AI, 자동차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로벌적인 이제 유동성을 봐야 됩니다. 이 글로벌적인 유동성을 보려면 금리를 봐야 돼요. 기준금리. 근데 지금 유로, 중국, 미국 다 어떤 상황이에요?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쨌든 시중에 돈은 더 풀릴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간다? 자산으로 흘러간다. 안정자산, 위험자산,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돈이 풀리는 시기에는 자산도 그렇고 주식 종목도 그렇고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좋을 걸로 기대되는 그런 자산으로 많이 몰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나 대표 수혜 섹터, 요거는 제가 한 2달째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 거의 다 올랐어요. 지금 이 섹터. 그런가요? 네, 꾸준하게 그냥 뭐 건설업은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건설업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쳐도 뭐 2차 전지, 자동차죠,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AI도 이 반도체주들이 반등하면서 올라갔고, 암호화폐도 잠깐 반등했는데 그쵸? 얘는 더 올라갈 거고, 은행 중에서 제가 중소형 은행 공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1금융 은행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근데 금리나 대표 수혜 섹터가 그냥 한마디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요런 이제 업종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중에서 제약주를 한 번 더 공략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D&D 파마텍을 그러니까요. 했었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제약주라고 하셔서 이 D&D 파마텍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D&D 파마텍 공략 주시고 23%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누차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이번에 임상 준비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아직
이 시장이 요걸 아직 반영을 못했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네. 계속해서 그 말만 계속했습니다. 한 이때쯤이었어요. 한 요때쯤이었죠. 요때쯤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아주 급등은 안 나왔지만 뭐예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급등 한번 딱 나올 거거든요. 아직 다 올라간 게 아닌가요? 네. 저희 목표가 아직 안 왔습니다. 네. 급등 한번 딱 나올 거거든요. 그때 매도해야 돼요. 음. 근데 그때는 진짜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 없이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련 없이 떠나는데 내려가면 뭐 난 땡큐고. 네. 예, 딱 근데 요런 이제 공략 같은 거는 저 자세한 공략이고 시장을 그때그때 봐야 되는 공략이니까 뭐다 하단에 QR코드 통해 가지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1년 365일 좀 징그럽나요? 1년 365일 함께 하실 수 있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D&D 파마텍 같은 제약 바이오주를 그럼 어떻게 공략을 했냐? 그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이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섹터이기 그쵸.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잘 자세히 관찰해서 보셔야 돼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가? 이거 우리 체크했죠.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별 호재가 있는 제약 바이오가 보통 급등을 하거나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본이 있는가? 내가 딱 뭘 하겠다고 말했는데 돈은 없어. 이러면 뭐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나 다름없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만 해두셔도요. 제약 바이오에서 당했다 할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하단에 통신망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가? 자, D&D 파마텍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왜냐? 이미 공략했으니까. 그러게요. 자, 그러면 펩트론도 이미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요? 제 사실 이 펩트론을요. 네.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갖고 오려고 고민을 했는데 그런가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 갖고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16%가 올랐네요. 요렇게 갑자기 급등 나오는 애들은 이제 좀 이렇게 차차 좀 빼놓고 차고요, 네. 우리.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HLB, 대웅제약, 리가캠바이오, CG인바이츠, 퓨처캠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 그동안에 신약 개발을 얼마나 꾸준히 했고 그런 이슈에 얼마나 많이 몸담갔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걸 딱 봤을 때 HLB, 대웅제약 요 두 가지 종목이 일단 그동안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요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뭐 2차 전지다, 반도체다, 뭐 다른 뭐 저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테마가 살짝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요 소강 상태에 있는 이 테마 중에 소강 상태에 있는 이 두 종목 중에 하나. 네, 이 두 네. 종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테마 강의 제약바이오로 진행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 공략 주신다고 합니다. 좀 전에 굉장히 큰 힌트가 나갔습니다. 대웅제약 혹은 HLB 두 종목 중 오늘 공략주가 있다라고 굉장히 큰 힌트를 주셨는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공략 주신 이후로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D&D 파마텍 이라는 공략주 9월 19일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고 그 이후로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소개해 주셨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23%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후발주자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D&D 파마텍 놓쳤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략주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공략주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있죠. 3원칙.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별 호재가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개별 호재가 있느냐, 혹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느냐인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공략 종목 좀 얄밉지만 가려놨어요. 예. 궁금하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통신망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베리스모가 이제 혈액암 치료제 일상을 미국에서 이제 게시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이슈, 이제 이 일상이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 3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주 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일상보다는 이 혈액암 치료제라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온 그런 제약주들 보면 보통 이 비만 치료제라든지 네. 아니면 암 치료제, 항암제, 뭐 요런 이 두 가지 테마에만 딱 수급이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찰해 보면 딱 보일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게 뭐예요? 혈액암 치료제예요. 예, 이 혈액암 치료제 분명히 이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이 시장에서 훨씬 더 크게 부각되면서 시세 분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3개명, 3원칙 중에 또 하나. 이 회사에 자본인가요? 돈이 있느냐, 연구 개발할 돈이 있느냐인데 네. 요거 보시면 간단합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이제 유보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이 액면가, 이 주당 500원이죠. 액면가에다가 주식 수 곱하면 돼요. 쉽죠? 예. 이 액면가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면 약 646억 정도가 나옵니다. 예, 지금 이 회사 기준으로요. 646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유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거의 10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잉여 자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보되어 있는 그런 자금이 6,400억 가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에 돈이 있는 거 지금 요거로 딱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약바이오 뭐 여기 보시면 뭐 펀더멘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요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매출액 이런 거 좋으면 좋은데요. 신약 개발주들은요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R&D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걸 보면 된다. 요걸 보면 된다. 여기서 잉여 자본금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임상 그런 거 충분히 진행할 여력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차트를 보면 참 아까 많이 빠졌네요. 많이 좀 빠졌어요. 특히나 네. 이때 개파락을 했죠. 이때 개파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서 거래 정지 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래 정지가 안 났어요. 안 나고 오히려 너무 우리의 우려가 과도했나 하면서 4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상 지금 진행한다고 했죠. 네. 그 일상이 기간으로 보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5년 정도 걸려요.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런 것만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한 8만 원 이하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요거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뭐 7만 한 7천 원까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공략가는 오늘 이제 79,500원입니다. 지금 79,400원쯤 되거든요. 네. 3,400원쯤 되는데 여기서 딱 공략을 해서 뭐 마이너스 한 10%까지는 가져가도 돼. 네. 마이너스 10%까지는 가져가도 되고 거기서부터 가져가면 임상 이슈라든지 이런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이 전고점인 12만 원, 13만 원 분명히 뚫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 방송 저와 함께 하시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네네. 근데 이 방송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좀 아무래도 사실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이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11만 원으로 잡는데 하단 QR코드 통해 가지고 그때 저와 함께 시장 분석하고 시황 파악하고 이 회사 파악하고 하면서 투자를 하면 더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제약주도 두 번째 족집게 종목으로 공략 주셨습니다. 오늘 기업은 혈액암 치료제 일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략가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략가는 79,500원, 현재가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1만 원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